정말로 서동주가 내 친아들이란 말입니까? 허일도는 그동안 여순호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던 서동주가 실은 자신의 친아들이란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야 말았죠. 오늘은 염장선이 대상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허일도를 이용해 트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자 유전자 검사지까지 조작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순호 씨, 당신 고집이 보통이 아니군요. 염장선은 대상그룹의 사위가 된 여순호를 불러 자신과 손을 잡고 대상그룹의 돈을 빼돌리자는 강 큰 제의를 하고 있었고, 정직한 성격을 가진 여순호는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매우 단호하게 답했죠. 국정원에서 동기들을 고문했던 염장선이야말로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대상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면 그 중에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까지 하는 걸 보면서 여순호는 염장선을 경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허일도는 염장선과 계속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여순호는 허일도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순호는 허일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길, 일도야, 너 염장선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뱀의 혀처럼 사악하고 간악한 인간이야. 도대체 저 인간이 너한테 뭘 해준다고 제안을 해서 네가 저 인간과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제는 염장선 가까이에도 가지 마. 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의리는 물론이고 사람 목숨까지 함부로 없앨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야. 일도야. 결국 너까지 다치게 될 거야. 그러자 허일도는 여순호에게 알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꿍꿍이를 꾸고 있었죠. 속상한 여순호가 술에 취해서는 테이블 위에 푹 하고 쓰러져 버리자 허일도가 그제야 자신의 본심을 말하길, 순호야, 너는 대상그룹 사위니까 백 같은 게 전혀 필요 없겠지. 대상그룹이 너의 백이 되어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는 너랑은 달라. 염장선이라는 저 썩은 동아줄이라도 꽉 붙들어 매고 있어야만 성공할까 말까한 그런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모르지? 너 좋다고 몇 년을 쫓아다닌 덕희 말이야. 덕희가 나는 싫다고 하더라. 여순호, 너는 돈 욕심 없는 진실한 남자인데 나는 대상그룹의 돈만 보고 자길 좋아하는 것 같대. 그래서 나랑은 결혼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덕희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도 덕희는 내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 그래서 나 그냥 나 좋다는 경원이랑 만났어. 경원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까 경원이는 나를 의심하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한심한 줄 아냐? 경원이한테 너랑은 결혼 못한다고 했어. 경원이가 내 아이까지 가졌는데 말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한테 지기 싫더라고. 너는 대상그룹 맞사위로 떵떵대며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인 경원이랑 결혼하는 게 죽기보다 싫더라. 근데 그 경원이 바보 같은 애가 죽어도 애는 낳아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했지. 난 절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애를 낳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근데 이 바보 같은 애가 그 애를 결국 낳았네? 그런데 난 진짜 싫었어. 경원이랑 엮이고 그 아이 아빠가 되는 거 말이야. 왜냐고. 난 염장선 밑에서 어떻게든 잘 보여서 승승장구하면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너처럼 부잣집 딸 만나서 사위로 살며 그렇게 편하게 부귀영화 다 누릴 거니까 너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왜 나는 못하냐고. 허일도는 탁자를 주먹으로 탁 내리치고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테이블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잠이 들었죠. 하지만 막상 경원이의 아들을 절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허일도였지만 막상 성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너무나 귀여운 성현이를 보면서 남몰래 미소를 띠기까지 했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발견한 추경원은 강성, 여순호와는 잘 지내다가도 허일도만 따로 불러내어 화를 내며 말하길, 허일도, 너가 무슨 자격으로 애 앞에서 웃어? 다른 친구들은 성현이 예뻐할 수 있지만 넌 그럴 자격 없으니까 성현이 근처에도 오지 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성현이는 내 아이 아니고 내 아이야. 그러니까 너 이제 와서 내 아들한테 직접 대지 마. 그때부터 허일도는 추경원과 성현이 옆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만 지켜봤고 사진을 찍을 때조차 한 발짝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순호와 강성이 성현이를 예뻐하는 모습만 보면서 은근 질투도 느꼈죠. 추경원은 허일도에게 단호하게 말하길, 그리고 너 절대로 강성이랑 순호한테 우리 성현이가 네 아이란 거 말하지 마. 내가 순호랑 강성이한테는 나 원래 미혼모가 꿈이었다고, 그냥 하룻밤 잔 남자한테서 낳은 아이라고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너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 그러자 허일도가 슬픈 목소리로 말하길, 그래. 내 아들 아니고 네 아들이라 치자. 근데 나중에 네 아들이 친아빠를 찾아도 그냥 하룻밤 잔 남자가 네 아빠다 말할 거야? 그러자 추경원이 짜증을 내면서 말하길, 그걸 네가 왜 신경을 쓰는데. 너는 어차피 나랑 결혼도 하기 싫고 우리 아이 네 아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았잖아. 아빠 자리 비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그 자리는 순호가 채워주기로 했어.
늘 여순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던 허일도는 왠지 자기 자식마저 뺏긴 것 같아서 또 한 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갖고 싶었던 여자인 차덕희도 뺏겼는데 이제 자신의 친자식마저 뺏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상그룹을 차지하고 싶어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던 염장선이 결국 여순호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순호 대신 허일도를 사위로 만든 다음에 허일도를 이용해 대산의 자금을 빼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허일도와 여순호의 뒤를 밟던 관리자는 허일도에게 추성현이라는 아이가 있고 여순호가 그 아이를 예뻐한다고 보고했죠. 염장선은 이게 기회다 싶었어요. 염장선이 관리자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리길 관리자님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 때가 말이에요. 여순호 이 인간이 영 대화가 되질 않아서 그나마 대화가 좀 되는 허일도를 대산의 사위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놈이 대산의 사위가 되고 나서 이 염장선이를 모른 척하고 배신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약점을 잡아야 하는데 관리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를 살인자로 만들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약점을 쥐는 방법도 없다고요. 그렇기에 허일도를 이용해서 여순호를 없애고 그 증거로 허일도를 협박하면서 대산을 차차 내 손 안에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관리자님께서는 멍청한 허일도가 여순호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될 만한 거짓 증거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염장선의 말을 들은 관리자는 여순호와 추성현이 친자관계라는 거짓 서류를 허일도에게 보여주었고 허일도는 여순호가 차덕희를 뺏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죠. 차 안에 갇힌 성현이가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그 아이는 허일도에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원수의 아들이 되었고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관리자는 결국 허일도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관리자는 허일도를 답답해하며 말을 하길, 허일도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도대체 당신의 친아들을 몇 번을 죽이려는 겁니까? 제가 서동주 씨랑 좀 같이 지내보니 당신 아들 진짜 사람이 괜찮습디다. 나를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는데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계속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더군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당신과는 달리 아주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자란 아들이더군요. 그런 아들을 갖고 있는 거에 감사드리지는 못할 망정 기회만 생기면 없애려고 안달을 하니 정말 당신처럼 한심한 아버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허일도는 서동주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염장선의 사주를 받고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주의 칫솔과 자신의 칫솔을 가지고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은 99.99% 일치하는 친부자 관계였죠. 하지만 허일도는 도저히 서동주에게 가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죠. 자신의 손으로 서동주의 엄마도 없앴고 서동주마저도 여러 번 없애려고 했던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라는 걸 밝힐까 싶었어요. 그렇게 허일도는 몇십 년 동안 염장선에게 속고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분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염장선이 자신에게 총까지 쥐어주며 친아들을 죽이라 했으니 세상에 이런 악마도 없었죠. 허일도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렇게 허일도는 염장선의 집으로 찾아갔고 염장선에게 총이 필요한 일이 생겼으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염장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우리 후배님 총은 왜 필요하십니까? 누구 없애버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서동주면 더더욱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허일도가 염장선에게 총을 받으며 말하길 없앨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파렴치하고 사악한 인간이죠. 나는 여지 꺾인 인생을 살면서 그 인간처럼 못된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인간은 서동주는 아닙니다. 염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동주는 내 친아들이니까요. 그러자 염장선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라졌고 매서운 눈길을 한 채 총을 들고 있는 허일도의 모습이 왠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눈치를 챈 허일도가 애원하며 말하길 후배님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총부터 내려놓고 대화를 합시다. 그러자 허일도가 총을 염장선의 머리에 겨누고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친자검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때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인간이 되었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내 아들 앞에 말입니다. 그러자 허일도가 염장선을 달래며 말하길 그래요. 후배님 아들이 좀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청출어람이라고 후배님보다 헐났더군요.
죽이기 아까울 지경이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 아들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고 나면 그 아들을 볼 면목이 더 없지 않겠어요? 그러자 허일도가 피식 웃으며 말하길, 아니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아들의 평생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 정도 하나쯤은 선물로 주고 가야겠지요.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일도는 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허일도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허일도는 자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몰랐기에 자신의 모든 삶이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가 또 한 방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허일도가 염장선 위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허일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